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DC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후반기 업황 개선 기대해야 라고 적어놨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일단은 회사가 영위하는 이 라미네이팅 강판과 코팅 강판을 제조와 동시에 유통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주들의 포인트는 이거였죠.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붙지 않는 상황에서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유명세를 탔던 이 종목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포인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철강 회사들은요, 정말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 고부가 가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업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지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칼라 강판을 팔고 있습니다. 칼라 강판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쇳덩어리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도색을 해서 여러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고부가 가치 상품입니다.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해외로 수출된다는 점이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약 500억 정도 통합해서 625억 원 정도의 매출이 이번 분기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한번 확인해야죠. 얼마만큼 마진이 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철강업계들이 10%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잘 나오는 기업이고 그 아래 5%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나오는 기업들은 1% 미만도 나오는 기업들도 간혹 종종 존재하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 DCM 같은 경우에서는 꽤나 준수한 매출액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포인트로 다가가야 되느냐? 근데 이 회사의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좀 체크해 봤는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의 갭이 존재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보여드리는 건 영업이익이에요. 즉 물건을 팔아서 얼마만큼 남았느냐 이거인데 순이익하고 여러분들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게 조금 더 정확한지인데 회사 전체적인 매출을 궁금해 하신다면은 이 순이익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사업에 영위하는 지금 방금 보여드렸듯이 철강을 판매해서 매출이 얼마 나오느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영업이익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업이익이 48억이 나왔고 순이익이 73억 원이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여기서 주식회사들 상장사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주식이라는 걸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이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그 남은 자금으로 갖다가 회사를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형, 유무형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 순이익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순이익이 2023년도 9월경 마이너스 88억 원에서 2023년도에 한 100억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100억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이 회사의 1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 625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순이익의 갭을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88억 원에서 81억 원을 올렸다는 거는 단순 계산했을 때 200억 원 언저리의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게 꽤 큰 수치죠. 그러면 이렇게 큰 수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갈리게 돼요. 회사 측의 입장이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어떠한 부채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사업을 했던 부분에서 크게 변동이 있었느냐? 딱히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제 38기 1분기라고 적혀 있는 게 24년도 1분기 매출액이고요. 여기 그럼 37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23년 4분기의 매출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23년도 3분기의 매출액이에요. 잘 보시다시피 업황이 이때 기간 동안에 훅 꺾였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이거는 이 DCM만에 겪고 있는 성장통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철강업계들이 다 겪고 있는 성장통인데 보시면은 여기 수출 보이시죠? 여기 19124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도 줄어들었고 내수도 상당폭으로 많이 줄었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터닝 했던 그 포인트가 여기죠. 여기 23년도 9월부터 23년도 12월 이때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건데 매출액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크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수주가 일어났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변동이 있었느냐?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이익을 어떠한 기준으로 잡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부채가 있느냐, 아니면 외화 자산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느냐라는 걸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단기 금융 상품 이렇게 금액을 다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든 전부 다 합치게 되면은 요 정도 나옵니다. 100만 원이니까 지금 원화 단위로 봤을 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달러겠죠. 네, 달러겠죠. 그래서 원화 환산액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서 얼마만큼 손해이 발생하느냐인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렇게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10억 단위의 18억 원 정도의 변동성이 생겨나면은 원달러 환율이 막 10원, 20원 막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생각하면 1,400원 돌파했을 때는 이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산에 대해서 변동이 극심하게 발생했느냐? 아마 저는 앞서 설명드렸듯 주식회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조금 더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액이 얼추 정도 맞아요. 여기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다 토탈로 더했을 때 자금이 여기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400억 원 정도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00억 원 정도 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기간에는 신고했을 때 당시에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으로 체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회사의 직접적인 관계자가 내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단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부분은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가장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었죠. 배당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시가 배당률이 꽤 높았어요. 보시면은 6.32% 나왔는데, 그래서 900원의 배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2%, 150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저는 배당이 줄어든 건 정말 아쉬운 소식이지만은, 요즘 들어서 이제 배당 안 주는 회사들도 정말 많은데 그 와중에 줬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면은, 다음번 이제 업황이 개선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님들한테 환원 정책을 하지 않을까. 애초에 주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번 연도 안 줬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래도 주주의 입장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알았을 때 아마 고배당주로 아셨을 겁니다. 고배당주로 알았고, 강판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인 투자를 하려면 차라리 다른 회사들을 아마 눈여겨 보셨을 텐데, 고배당을 바라보고 들어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오늘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촬영 시간이 한 오후 1시 14분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7월 26일이고요. 거래 대금이 2,400만 원 정도 이제 돌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배당률이 줄었다는 것은 장기간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떨어졌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철강업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본래의 사업 자체는 그냥저냥 잘 견뎌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업황이 다시 개선이 된다라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주주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거래량이 적은 기업에서의 배당이 줄어든 점은 추가적인 투자 심리에 대한 감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 연도에 배당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작용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DCM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배당을 더 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금융자산에서 어떤 변동이 있을 경우에 올해 이제 2분기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 보고서를 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